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백색 외성까지 이렇게 했다고 들었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렇게 되면 태양이 되게 우리가 큰 별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계에서는 98% 태양계 질량이 98% 차지하는 되게 큰 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주에 보면 태양보다도 훨씬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큰 별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0배 이상인 10배 이상인 별. 이런 별들의 최후를 한번 보고 싶은 거지. 자, 되게 큰 별이에요. 되게 큰 별이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원소가 뭐뭐 있을까? 생각난 거 말고 수소 원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헬륨들도 핵융합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했지? 그렇지, 탄소까지 만들어낸 거야. 근데 우리 우주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원소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게 언제 태어나냐면 이때 태어나게 돼. 이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주에 있는 원소들이 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배우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을 만든다고 이야기했고, 맞죠? 그 다음에 성운 다음에 뭐가 된다 했어요? 원시별이 된다 했고, 자, 원시별이 된 다음에 어떤 별이 된다? 주계열성, 스스로 빛을 내는 주계열성 별이 된다. 이렇게 내부 압력과 그 다음에 중력수축의 힘이 같아서 크기가 변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주계열성, 태양 같은 애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달라져. 태양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적색 거성이었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적색 거성을 안 쓰고 초거성을 써요. 초거성. 뭔 말이냐? 엄청 커진다. 초거성. 엄청. 왜냐하면 질량이 10배 이상이니까. 이 안에들은 이제 어떤 원리냐면 핵융합 반응을 계속 진행해. 왜 계속 진행하냐? 반응을 계속 한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 여기다가 좀 쓰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써볼게요. 재료가 많아. 이유가 이거야. 재료가 많아서. 무슨 말이냐? 얘네들 초기에 되게 많은 수소와 헬륨들이 몰린 거야. 태양보다 10배 더 엄청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기율성을 이룬 다음에 탄소까지 만들고 끝이 안 나. 왜 끝이 안 나냐? 재료가 많다 보니까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는 거야. 재료가 많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냐? 무지막지하게 훨씬 더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처음에 수소들이 핵융합해서 뭘 만든다 했어? 헬륨을 만들어낸다 했지? 나 헬륨들이 또 핵융합 반응해서 이거 수시로 써서 어렵나? 이걸 쓰겠습니다.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들이 핵융합 반응해서 뭘 만든다 했어? 탄소.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난다. 어떤 경우에 끝이 안 나냐? 이렇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더 크면 재료가 많아서 핵융합 반응을 더 활발하게 더 많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낸 애들이 탄소들도 결합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 그래서 산소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핵융합 반응을 또 진행해. 그래서 SI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주소를 만듭니다. 주소란 거는 이제 지구상에서 암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또 원소이기도 합니다. 주소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끝이 아니야. 핵융합 반응이 계속 진행돼. 그래서 어디까지 만드냐? 철까지 만듭니다. 철. 자, 오랜만에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짧게 그려놔서 책을 봐야 여러분들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냐면 28페이지 한번 28페이지. 자, 선생님이 이제 그린 그림이 그 28페이지의 네 번째 그림이야. 네 번째. 처음에 수소 헬륨 만들고 수소 헬륨이 적색 거성 된 다음에 탄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핵융합을 해서 탄소, 산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애들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다 써 있죠.
근데 선생님 생략하고 쓴 거야. 생략하고 여기는 탄소까지는 중요하고 여기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얘가 누구냐면 이겁니다. 마지막에 별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단계 어디까지 만들어내냐? 철까지 만든다. 철 이상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 왜 못하냐?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핵은 그러니까 철의 핵은 되게 안정적이야. 어렵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철의 핵은 되게 안정적이라서 얘네들이 핵융합을 쉽게 하지 않아. 더 이상. 그래서 별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철까지만 만들어낸 거야. 철까지만. 그래서 철까지 만든 다음에 얘네들의 핵이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안 합니다. 거기서 끝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 원자번호가 높은 애들은 언제 만들어진가요? 이게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계속 핵융합 반응을 계속 진행하면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결국 철까지 만든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다 쓸까요? 그것도? 자, 철로 만들어진 핵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핵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한다. 이유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되게 안정적이다. 철의 핵이 되게 안정적이라서 가네들은 지네끼리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중요한 말인데 어떤 힘이 없어진다고? 네 글자? 그렇지. 고마워. 내부 압력이 없어지는 거야. 왜? 융합 반응을 해야 엄청난 열이 나면서 막 밖으로 나가는 내부 팽창하는 힘이 생기는데 더 이상 안 하니까 어느 힘만 남게 되냐? 결국 중력 수축의 힘만 남게 되겠지. 끝났잖아. 더 이상 안 한다며. 그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중력 수축을 하다가 이게 철까지 만들어지면 이제 쪼그라드는 일만 남았어. 계속 수축만 해. 중력 수축을 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폭발. 펑 터지는 거야. 펑. 막 이렇게 수축하다가 펑. 자, 그걸 우리가 세 글자 뭐라 하냐면 폭발하는 표현. 이것을 야를 초신성이라 하죠. 초신성. 그래서 우리가 초신성 한 번 정도 들어봤죠? 야네들이 중력 수축하다 철까지 만들고 결국 폭발해버리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초신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한 3초 아닐 거야 아마. 이 초신성 뻥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기하학적으로 올라가요. 봐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애들이 계속 핵융합하면서 엄청난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서 철이 이제 더 이상 핵융합 안 해. 드디어 안정적이라고 단해하고 절대 안 붙어. 나는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력 수축만 계속 일어나다가 결국 이 엄청난 벌이 터진 거야. 이때 순간적 온도가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하게 기하학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핵융합 반응이 한 번에 싹 일어나는 거야. 그 몇 초 안에. 그래서 이제 이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이때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거운 원소 몇 개만 써볼까요? 금이나 구리나 나비나 그 다음에 원자폭탄, 우라늄 같은 등등 이런 원소들이 이 순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의 그 지구를 만들고 생물들 다 만들어내는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왔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처음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고 전자 붙어서 수소, 헬륨 된 다음에 얘네들이 중력 수축하다가 결국 탄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야보다 질량이 훨씬 큰 애들은 핵융합 반응을 계속 진행해서 이런 애들까지 싹 만들어내고 그 이상은 행성에서 못 만들지만 얘네들 폭발 과정에서 나머지 원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지금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사실 배운 거야. 우주의 그런 원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또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행성도 만들고 생명체도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무거운 원소 초신성 폭발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돼요. 하나는 이제 이때 초신성의 잔해로 핵 안에 있는 중성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중성자들이 모여서 중성자 별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성자 별. 얘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중성자라는 별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블랙홀을 만들기도 해요. 블랙홀. 블랙홀은 한번 정도 들어봤죠. 블랙홀.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크고 밀도가 매우 높은 이런 별이 바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예전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을 때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공간, 질량이 아무도 없는 곳에는 공간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합니다. 평평해. 평평한데 여기 평평한 공간에 질량이 있는 물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공간이 뭐 한다 했지? 이렇게 휘어져요. 예를 들어 평평한 모기장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뭐 테니스공을 하나 집어넣었어. 그럼 모기장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구슬 하나 굴리면 어떻게 되냐?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약간 직진합니까? 이렇게 못하죠? 모기장이 뭐에 있어? 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떼굴떼굴 가다가 결국 테니스공한테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것을 뉴턴은 만유인력이라고 말했고, 아인슈타인은 공간의 휘어짐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근데 블랙홀은 뭐냐? 이런 질량 자체가 아니라 질량이 이때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과정에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엄청난 질량을 가진 애들은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엄청나게 왜곡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 모기장이 하나 있는데 잘 찢어지지 않은 모기장이야. 자기가 어디서 10톤짜리 툴을, 요만한데 10톤이야. 되게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할까? 완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겠지? 여기 10톤짜리 추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공간이 이렇게 왜곡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오는 물체들도 당연히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지만 빛마저도 이 공간을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빛마저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왜곡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가 저기에 뭐가 있다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선생님 얼굴 볼 수 있는 게 뭐야? 형광등의 빛이 때리고 반사된 빛을 보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블랙홀도 보려면 블랙홀에 갔다가 나오는 빛이 있어야 저기 블랙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빛이 안 나오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블랙홀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어 전자기파, 빛 같은 애들이 가다 갑자기 없어져.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에 뭐가 있다? 블랙홀이 있겠구나. 그지? 빛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별, 밀도가 매우 높은 별,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고, 블랙홀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새로운 파트 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됩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여기 내용은 우선 지우도록 할 테니까 빠진 거 없이 빨리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좀 한정적에서 배울 건데 결국 태양계를 배울 거야. 태양계를 스케일을 우선 태양계까지만 잡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책에서 분류를 하냐면 지구형 행성, 이거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지구형 행성이란 게 있고 또 어떤 행성이 있습니까? 옥성형 행성이란 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과학책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 파트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은 어떤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냐면 태양 근처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근처. 그래서 태양 근처에 있다는 것을 그냥 여기다가 써버릴까요? 뭐뭐 있어요? 지구형 행성 4가지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지구형 행성입니다. 태양 근처에 있는. 그다음에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돼. 그래서 문제도 뭐 비교해서 나오겠지. 그래서 차이점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태양 먼 곳에 있는 거고 당연히 목성, 그 옆에 누구? 토성, 천왕성, 해양성까지지. 4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자, 이 안에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초신선의 뭐 자대로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 헬륨도 많고 가벼운 물질도 많이 있고 이제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졌어. 하지만 이 비율은 뭐가 많을까? 무거운 원소가 많을까? 가벼운 원소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때서야 안에들이 나온대. 당연히 우주에는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많겠지. 얘네들은 이런 과정에서만 나오는 애들이잖아. 양은 적을 거야. 양은 적을 거야. 그래서 태양 근처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냐? 녹는 점이 높아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 볼게. 태양은 뜨거워. 근데 물질마다 녹는 점이 다 달라. 물 같은 거는 0도씨에 녹는 거지. 만약에 녹는 점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열해도 쉽게 뭐가 되냐? 기체가 돼. 그래서 날아가 버려. 태양에서 멀어진다. 기체가 되면 멀리 가버리잖아. 근데 녹는 점이 높으면 얘가 어떠한 온도에도 쉽게 기체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태양 근처에 이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말 이해했어? 녹는 점이 높으니까 얘는 기체가 쉽게 안 되고 태양 근처에 남아있어. 태양 근처에는 어떤 애들만 남냐면 근처에는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남아있는 거야.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고체 물질, 즉 이런 원소들만 태양 근처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 중력 수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뭐냐? 수금지화야. 그러니까 표면이 딱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상에 이런 무거운 원소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의 반면에 목성형 행성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멀리 날아간 애들만 간애들끼리 뭉쳤겠지. 그러니까 간애들은 가벼운 수소나 헬륨으로 된 애들이 대부분이지. 이게 기체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기체 덩어리.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구형 행성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더 정리하면 우선 반지름이 작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 왜 반지름이 작을까? 이런 무거운 물질이 많아 적어? 우주에? 상대적으로 적겠지 당연히. 이 과정에서 나온 애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 근데 반지름이 클 수가 없어. 반지름 적고 그 다음에 질량도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많은 물질들이 아니니까 크기가 우선 작잖아. 전체적으로 다른 행성하고 비교했을 때 질량도 작아. 그래서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작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밀도는 어떻게 되냐? 밀도는 오히려 큽니다. 밀도가 큼. 이렇게 쓸게. 밀도는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이야. 그치? 근데 부피가 우선 작잖아. 부피가. 지구형 행성들 부피가 되게 작은 거야. 작은 별들이야. 엄청나게. 그래서 부피가 작으니까 우선 밀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책에도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고체 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 표면이 어떻게 생겼냐? 단단해. 화성까지는 다 단단합니다. 근데 그 목성형 행성들은 무거운 물질들이 없으니까 얘네들 기체라서 단단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단단한 암석 표면을 가지고 있다. 암석 표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규산염 물질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구소와 산소,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물질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단단한 암석 표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이 정도만. 비교해서 이제 같이 보면 태양은 먼 곳에 있겠고 목도 천해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는 반대가 되겠지. 녹는 점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수소나 헬륨 이런 애들로 이루어진 게 목성형 행성입니다. 녹는 점이 낮다 보니까 기체로 쉽게 변해서 조그만 열에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먼 곳에서만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빅뱅 때 수소하고 헬륨 원자들이 이때 이게 다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것은 반지름과 되게 큽니다. 반지름과 그다음에 질량, 양이 하도 많다 보니까 크기도 크고 질량이 크고 오히려 밀도는 어떠냐?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밀도가 작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분모가 되게 크다 보니까 나눈 숫자가 크면 당연히 작아지겠지? 밀도. 그래서 밀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비교해서 쓰다 보니까 똑같이 쓰는데 단단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단단한 암석 표면이 아니다. 단단한 암석 표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방 여기 썼지만 왜 단단하지 않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체 덩어리니까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의 큰 차이점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이런 별들로 그래서 멀리 있는 별들이 수소 기체로 되어 있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독립률이 낮은 물질이라서 멀리 날아가서 그러구나. 태양으로부터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 파트 할 거니까 끊어줘도 될 것 같아요.